안녕하세요. 10월 18일 일요일입니다. 오늘은 이제 미국 종목을 전체적으로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워치리스트에 있는 종목들을 다뤄보려고 하는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랑 또 생각을 코멘트로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잊어버리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일단 시작을 해보면 일단 저는 시킹 알파의 워치리스트를 둬요. 그러니까 시킹 알파에 들어가시면 자기 포트 섹션을 관리하기에 좀 편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무료를 사용하는데 포트를 나누는 것도 좋지만 근데 한 포트폴리오에 넣는 게 전체적으로 편하더라고요. 시킹 알파에는 그냥 물론 뭐 테크주 아니면 뭐 신재생 에너지 뭐 다른 점 등등등 이렇게 나눌 수도 있지만 그렇게 너무 나누는 것보다 메인 포트는 그냥 하나에 놓고 다 이제 일괄로 보는 게 이게 조금 더 편하더라고요. 네. 왜냐면 여기에서는 볼륨도 다 볼 수 있고, 트레이딩 되는 볼륨도 볼 수 있고, 레인지도 볼 수 있고, 이제, 체인지도 좀 편하게, 그리고 프리마켓도 좀 더 편하게, 제가 사용하는 증권사 앱보다 이게, 실제로 더 홀리스틱한 그 뷰를 더 편하게 주기 때문에, 이거를 사용하는 거를 좀 더 추천드리고, 왜냐면 증권사 앱 제가 사용하는 경우는 이게, 트레이딩 되기 전에 좀 없어지고 여기는 프리마켓, 포스트마켓도 보여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더 유용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마 시킹 알파에 무료 가입하시고 사용해 보시면 참 좋은 사이트다 라고 계속 느끼실 것 같아요. 일단 애플이랑 아마존은 그러니까 이런 중국 관련 주들이 몇 개 있어요. 지금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 중에서 엔비디아 제가 라이브 해본 그 결과로 엔비디아 물어보시는 분 많았고 엔비디아가 어떨지 애플이랑 아마존 그리고 사스 소프트웨어 as a 서비스 쪽 물어보시는 분 많았고 했는데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랑 디즈니도 얘기하시는 구독자분들이 몇 명 계셨어요. 근데 이쪽이 제가 그렇게 좋게 보면서 투자를 못하고 있는 이유는 조금 중국이랑 관련이 많이 돼 있는 주식들이에요. 애플도 그렇고 애플이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많이 하는 기업 중에 하나여서 최근에 그 팀 쿡이 그 파인 라인을 걷고 있다. 완전 외교관처럼 외교관처럼 그 미국이랑 지금 중국 시진핑이랑 트럼프 사이를 되게 잘 걸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유지가 힘들 거라고 좀 많은 지배적인 편견이 있어요. 그래도 만약에 바이든이 되면 훨씬 더 이 확장성이 완화될 수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바이든도 중국한테 강해야 된다는 얘기는 계속 있어요. 얘기는 있어도 트럼프보다는 훨씬 더, 인터내셔널 트레이드랑 인터내셔널 글로브를 더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친화적인, 정책을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트럼프는 아메리카 퍼스트여가지고 미국이 독보적인 위치에 있으니까 미국 위주로 모든 거를 해라 이런 느낌이면 바이든은 미국이 퍼스트긴 하지만 그래도 같이 하자 너희도 어느 정도 엘로케이트 해줄게 이런 좀 봐주는 느낌 있잖아요. 실제는 가서 봐야 되는데 트럼프는 어떻게 될지는 알죠. 근데 이제 바이든은 만약에 되면 가서 봐야 되는데 일단 바이든이 되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애플도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어느 정도 있고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틱톡을 잃어버리긴 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그리고 디즈니가 있죠. 월트 디즈니가 중국에서 계속 그 비즈니스를 늘려 나가려고 하고 그래서 중국의 그 영화를 만들 때 좀 뮬란을 저도 보지 않았지만 뮬란의 평을 많이 봤거든요. 뮬란이 중국에서 물론 흥행을 못했지만 중국에서 어느 정도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조금 여자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많이 하고 제가 느낀 평이 여자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능력을 타고났다. 그러니까 능력 위주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옛날부터 위대한 사람이었고 이제 커지면서 그게 당연히 노출된다. 라는 얘기를 얘기하면서 그 계급 사회라는 거를 좀 뺐어요. 뮬런에 제가 느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디즈니가 충분히 이제 그 쪽으로 들어가려고 한다. 계속 그
차이나 마켓에 센서 안 받게 계속 터치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중국이 진짜 큰 마켓이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디즈니도 이득을 받을 수 있고 엔비디아는 ARM 하는데 이제 허가를 중국한테서도 그 액셉턴스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ARM 홀딩스를 받기 위해서 엔비디아가 그래도 바이든이 되면 좀 더 서로 좀 더 풀리면서 ARM이 더 넘어갈 확률이 더 높지 않나. 그리고 중국의 칩들도 엔비디아의 칩들도 중국에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아직 엔비디아는 진짜 포텐셜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도 ARM을 못 받아도 좀 대단한 회사긴 한데 ARM을 받고 중국까지도 마켓도 이제 바이든이 되면 저는 엔비디아가 진짜 최고의 다시 그 스퍼트를 다시 진행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다가 미국에서 많이 말하고 있는 게 마스터카드 같은 데죠. 마스터카드는 뭐 중국에서 계속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좋은 위치에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가고 있으니까 이런 섹션들이 중국이랑 되게 많이 관련돼 있는 관련주가 또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반면 바이든이 되면 오히려 미국 에너지 쪽은 생각보다 못 갈 것 같아요. 에너지 섹터가 오버밸류다라고 느끼고 중국이랑 관계가 더 좋아지면 지금 태양광 쪽이 좀 많이 잘하고 있잖아요. 수소 쪽도 좀 올라왔지만 태양광 쪽이 중국의 태양광이랑 이미 그 단가 경쟁을 엄청 세게 하고 온 그 중국의 태양광 마켓을 저가 물량을 이길 수 있을까? 처음에 양이 승부를, 그러니까 태양광은 양이잖아요. 지금 질적인 거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양에다가 싼 게 이제 미국 마켓을 지배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트레이드 워가 좀 풀리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국 태양광 쪽이 엄청난 수혜자가 될 수 있다. 바이든이 만약에 프레시던시가 되면. 그런 생각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 디베이트도 있지만 그 일렉션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한 2주 좀 넘게 남았네요.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진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 본인 포트를 지금부터 슬슬 모니터링 하면서 폴링도 되게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폴링을 보면서 느낌 보면서 물론 바이든이 계속 이긴다고는 얘기는 하지만 폴링이 절대적으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이전에도 저도 트럼프가 못 이길 줄 알았는데 속으로는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계속 힐러리가 좀 우세라고 얘기가 그때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때는 완전 관심 없어가지고 힐러리가 우세라고 했는데 트럼프가 이긴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래부터 폴링을 안 믿었었고 폴링이 뒤집어진 적을 좀 몇 번 봤었고 하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가 요번에 그래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바이든이 되면 지금 좀 못 올라왔던 지금 좀 계속 중간을 치고 있던 그런 뭐 애플도 그렇고 디즈니도 그렇고 특별히 뭐 엔비디아 이런 새 주식이 빵 뜨지 않을까라고 크게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애플이 지금 좋게 보이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애플 디즈니 엔비디아 중에서 셋 다 좋아 보이네요. 셋 다 좋아 보이는데 애플은 이제 실제로 아이폰 12가 출시되면 애플은 맨날 이게 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패턴이잖아요. 좀 당연한 패턴으로 애플이 실제로 그게 출시되면 뜰 수 있기 때문에 애플은 좋게 생각하고 있고 그 포텐셜로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포텐셜. 애플이 거기에서 한번 쭉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디즈니는 좀 바이든이랑 많이 걸려 있는 것 같고 그래도 디즈니가 요즘에 디즈니 플러스를 좀 민다고 했잖아요. 민다고 했기 때문에 디즈니 그러니까 스트리밍 위주로 간다고 했잖아요. 자기의 이제 포지션은 스트리밍 위주로 간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근데 얘기를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경제가 풀리면 뭐 디즈니 그것도 열겠지만
그래도 디즈니 플러스라는 그거를 메인으로 간다는 건 저도 되게 포지티브한 뉴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디즈니는 플러스 뭐야 플러스 위주로 가는 거 그것 때문에 엔비디아 디즈니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클로스 세컨드 둘 다 거의 공동 2등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엔비디아는 빨리 ARM이 좀 어떻게 리졸브 돼야지 좋겠는데 리졸브가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ARM이 계속 생각하는 게 이게 만약에 ARM 홀딩스를 엔비디아가 못 먹는다고 얘기를 하면 그 하락폭이 무서워서 못 사는 거지 주가의 그 일시적인 하락폭을 때문에 못 사는 거지 계속적으로는 좋은 주식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개를 저는 지금 바이든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바이든이 되면 다초를 좋게 보고 있죠. 다초 그 중국에 있는 태양광 에너지 다초가 좀 좋을 거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고 리본고랑 텔라 그러니까 좀 관련 업계 그냥 괜찮은 관련 업계 괜찮은 거는 리본고랑 텔레독 계속 이제 코로나 주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리본고랑 텔라독이랑 리본고 있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둘 중에 하나 있으신 분들도 거기에다가 펠로톤 주주들도 많죠. 펠로톤도 코로나 수혜주라고 하는데 이미 특별히 미국에서는 페네트레이션 레이트가 이제 계속 늘고 있잖아요. 펠로톤이 에임하고 있는 거는 원래 짐 멤버십이었고 짐 멤버십에 코로나 이전에 페네트레이션이 한 2%밖에 안 됐어요. 2%밖에 안 됐는데 저번 쿼터에 이제 이익을 내고 순이익을 냈으니까 뭐 올해 요번 쿼터에는 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하도 익스펜션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공장도 두 개인가 추가로 짓고 있고 그리고 그 또 서비싱을 아마 늘릴 수도 있어요. 지금은 뭐 이제 독일에 하나 갖고 있지만 서비싱을 늘리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일단 그 런던이랑 뉴욕 오피스 그 두 개를 완성시켜야 되죠. 스튜디오 내년 초에 시킨다니까 아마 좀 걸릴 거지만 그래도 그게 기대가 되고 있고 그래서 펠로톤은 계속 오를 것 같아요. 펠로톤은 이미 이쪽 짐 쪽에서 강자가 됐기 때문에 버추얼 짐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서 강자가 됐기 때문에 펠로톤, 텔라다고 리본고, 파이버 엣지도 잘 보고 있어요. 파이버 엣지도 코로나 주고 파이버랑 엣지는 특별히 땡스기빙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가 오는 거를 미리 대비하고 있는 건데 미리 대비하고 있다가 이제 일렉션이 끝나면 지금 어떻게 될지가 모르겠는 게 일렉션 때문에 오히려 스탁이 홀딩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당이 지금 되려면 스티뮬러스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미국이라는 국가의 스티뮬러스가 중요한데 얘네 둘 다 그거에 대해서 나쁜 뉴스를 낼 수가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나쁜 뉴스를 내면 그 당의 지지율이 확 내려가기 때문에 둘 다 계속 이제 부양책을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투표가 돼야 되니까 내가 보팅이 돼야 되니까 빨리 스티뮬러스를 막 하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만약에 한쪽에서 세게 우리는 스티뮬러스 안 할 거다. 우리 경제가 망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못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상에서 스탁마켓이 계속 올라갈 거라고 저는 일단 보팅 전까지 바이든이 돼도 오히려 바이든이 되면 포트를 좀 바꿔가지고 그쪽에 힘을 실어주면 오히려 그쪽에서 올라갈 수 있는 갭이 지금 트럼프 주식보다 더 높지 않을까. 일단 페이스북, 아마존 이쪽도 바이든 맞아요. 바이든 맞고 그 섹션 230을 건드려서 손해를 볼 수 있는 소셜 마케팅, 소셜 SNS라고 하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들이 소셜 네트워크만 아니고 미디어 쪽도 다 받고 인터넷에서 230을 터치하면 미디어도 다 받아요. 댓글이라는 시스템이 있는 회사들은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금 일단 테크 컴퍼니들은 되게 엔티 트럼프고
트럼프가 와가지고 만약에 섹션 230을 또 건드리면 그러면 리글 피가 엄청 늘어나요. 섹션 230을 해가지고 너희가 댓글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라이빌리티를 받아야 된다. 어느 정도 책임이 있어야 책임을 너희가 가져야 된다라고 이게 지금 아예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제 가져야 된다라고 바뀌면 그레이 에리어가 생기면 그거부터 이제 리글 디스퓨트가 계속 붙으면서 돈이 엄청나게 이제 매출에서 계속 빼 나가거든요. 그 리글 피가. 그렇기 때문에 테크 쪽은 일단 저는 바이든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테크 쪽도 페이스북, 아마존, 뭐였지? 뭐 그런 주식들 그리고 미디어 쪽도 다 똑같죠. 미디어 뉴스 아울렛 같은 거 뭐.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만약에 바이든이 되면 오를 주식들이 좀 다른 성격이 다르지만 오를 주식들이 더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이 돼도 뭐 코퍼 텍스 받는다고 해도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바이든이 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바이든이 되면 현상 유지. 그러니까 옛날에 셌던 그 테크주들이 다시 이제 힘을 받아가지고 올라오면서 옛날에 빵 이렇게 해가지고 유지가 딱 될 것 같고 다시 돌아와서 유지가 될 것 같고 만약에 트럼프가 되면 지금 이제 올라오는 새로운 강자들이 몇 명 나올 것 같아요. 펠로톤도 그 중에 한 명이고 의료기기 쪽이랑 안 친할 것 같지만 텔라독이랑 리본고가 또 오를 것 같고 새로운 그 강자 쪽에 올라올 것 같고 테슬라는 누가 되든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누가 되든 크게 상관없는데 바이든이 되면 얘네들이 그 페이스북이랑 이쪽이 오르면서 같이 오를 것 같아요. 테슬라는 오히려 트럼프가 되면 상승폭이 그냥 좀 더 적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지만 그래도 바이든이 되면 상승폭이 더 높지만 얘는 좀 중립 위치고 애플은 일단 줌 비디오를 저는 잘 보고 있죠. 줌 비디오랑 사스 얘기를 좀 하자면 사스 얘기 막 그 보안 쪽이랑 아니면 서버 쪽 AWS 있는 아마존 그리고 뭐 그거를 통합시키는 스노우플레이크 그리고 여기에 엔드 보안을 해주는 펠렌티어 펠렌티어는 보안이랑 크라우드스트라이크가 엔드 쪽 보안 거기에다가 사람 아이덴티티 보안하는 옥타 이런 회사들은 바이든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 왜냐면 테크 쪽이 좋아지면 테크 쪽이 보안에 좀 더 힘을 쓸 수 있고 계속 서브스크립션이랑 보안 서비스를 늘려나가면서 테크 위주가 세면 테크 쪽 관련 아래 산업들도 많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브스크립션이 이쪽에 더 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런 쪽도 다 바이든 주식이 아닌가. 그래서 바이든 포텐셜 주식들이 상당히 많이 언더레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이 되기 전에는 한 어느 정도 포트를 계속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어느 쪽으로 갈까? 어느 쪽이 더 나아 보이나? 바이든이 진짜 될까? 아니면 바이든이 돼서 어떤 기업들이 좀 더 잘 될 것 같나? 이런 거를 계속 좀 뭐 그렇게 막 심하게 고민은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내 포트가 충분히 탄탄하나? 이 두 명이 돼도 서로 한쪽으로 너무 서로 보충을 하는 쪽은 아니라 한쪽으로 살짝 치우치는 그런 느낌으로 가야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5대5 트럼프가 될 수 있는 거 5, 바이든이 될 수 있는 거 5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트럼프가 일 것 같으면 한 7대3? 7대3인데 중간에 좀 이렇게 겹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애플도 조금 그래도 겹쳐 있는 느낌은 애플 뭐 테슬라 이런 중간에 겹쳐 놓고 그 다음에 좀 트럼프 쪽으로 좀 더 치우치는 그런 성향의 뭐 펠로톤을 더 많이 가지고 뭔가 물론 바이든이 돼서 펠로톤이 못 오른다는 건 아닌데 그 트럼프가 되면 왠지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 모든 게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펠로톤이 되면 트럼프가 되면 코로나를 관리를 좀 못해가지고 오히려 팬데믹이 더 심해지고 팬데믹이 더 심해져서 그 카운트가 더 올라가면서 다시 펠로톤이 더 부각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재미난 생각이긴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20분이 이제 지나갔네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미국 주식에 대해서 포트에 대해서 워치리스트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아래에 댓글 남겨주시고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들 일요일 잘 보내시고 월요일 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